자, 우리 이 전 시간까지 세금 계산서 특례 배웠는데 특례 중에 미리 발행한 것에 대한 특례를 배웠단 말이에요. 즉 세금 계산서 선발급에 대한 특례를 배웠다면 이제 세금 계산서를 공급 시기 이후에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특례를 주겠다라는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 책 149페이지 공급 시기 후 발급 특례, 공급 시기 후 발급 특례의 세금 계산서 후 발급 후 발행 특례를 배우겠다. 자, 원칙은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급 시기 이후 발행했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인정해 줄게. 자, 배우기 전에 용어 하나 먼저 배우고 좀 지나갈게요. 1여월 또는 1영년, 우리 세무에서 쓰는 용어예요. 1여월, 1영년. 1여월이란 간단히 보면 한 달 같은데 정확하게는 만약에 1월이라 한다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0일인가요? 해서 이 한 달 이내의 기간을 1여월이라고 해요. 같은 30일인데 만약에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다. 얘 1여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1여월은 그 월 안에서의 기간을 말해요.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3월이면 3월. 1영년은 동일하게 2018년도 연도 내 또는 2019년도 연도 내를 말해요. 2018년도 6월 1일부터 2019년도 5월 30일까지 1년이다 라고 해도 얘는 1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셨죠?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안에서의 기간을 1여월이라 하고 1역년이라 한다면 해당 연도 안에서의 기간을 말해요. 해당 연도, 해당 월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거래처별로 1여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합쳐서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뭐냐?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공급가액의 합을 1여월 공급가액의 합을 합쳐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다. 원래 공급 시기별 가액별로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하나? 그러지 말고 1여월 기간 합쳐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된다. 건수가 너무 많은 경우겠죠. 업무상 거래 공급 시기가 너무 자주 있는 것들은 자주 있을 때마다 공급하면 너무 그러니 한 달치 합쳐서 발행해도 돼. 인정해 줄게. 두 번째, 1월 1일, 1월 30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1여월 이내에서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을 작성일을 언제예요? 위에도 1월 종료일, 해당 월의 말일, 해당 기간의 종료일. 첫 번째는 해당 월의 말일,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내가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이 기간 동안의 합을 합쳐서 발행할 거야. 인정해 줄게. 언제 날짜로 발행해? 그래, 그 기간의 말일 날짜로. 1여월 안에서 일정 기간의 합 내에서 세금에서 발급하는 거 인정해 줄게. 대신 날짜는 그 기간의 말일로 작성해. 해서 작성 연월일을 언제로? 그 기간의 종료일로. 뒤에서 보시겠지만 해당 기간의 종료일로 보시면 돼요. 1여월이면 1여월의 종료일은 해당 월의 말일이니까. 두 번째, 해당 기간의 종료일은 해당 기간의 종료일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번,
실제 거래 가액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일정 일 여월 기간 안에서 얘는 특별한 게 없겠죠. 일정 일을 확인이 된다면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도 된다. 3번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 자, 공급 시기가 1월 5일이야. 근데 해당 거래 사실이 1월 20일 날 확인이 됐다. 이때 확인이 됐다면 이 날짜로 발행해도 돼. 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행해도 괜찮은 예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했는데 우리가 (1월 30일) (2월 28일) 있는데 이때 1월 15일 날 공급을 했다 해서 세금 계산서를 2월 10일까지 발행을 했어. 발행했는데 다음 달에 봤더니 우리 고객이 마음이 변한 거야. 어떤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하거나 100개 샀는데 50개는 환불을 하거나 해서 그 내용이 2월 17일 날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다시 수정해줘야겠죠. 우리는 처음에 100개 팔아서 100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추후 고객의 마음의 변동으로 인해 반품이 일어났다라고 친다면 그 반품된 내용만큼은 세금 계산서도 수정을 해줘야겠지. 이런 경우 어떻게 세금 계산서를 수정을 할 거냐, 어떤 경우에 수정하는 거 인정해 줄 거냐 보실게요. 근데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세요. 그냥 저런 경우 세금 계산서 수정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그라미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반품이나 일정 부분 환입된 경우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해야겠고, 계약 해지 처음에 계약하기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지만 나중에 변심이 돼서 계약 해지됐으면 그거 마이너스 없애줘야겠죠. 우리 책 149페이지 하단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150페이지 상단까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4번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어찌됐건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옳은 걸로 다시 발급해라. 인정해 줄게. 7번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서 발급한 경우, 면세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겠죠. 그러니 이거 발급했으면 취소해. 그런 부분 인정해주고, 세율도 잘못 적용했으면 부가가치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그러니 이것도 세금이 틀렸으면 다시 발행해 라고 있고, 150페이지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언제 날짜로 발급을 할지 대부분의 느낌은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언제 날짜로 해당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만약 1월 15일 날 100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라고 한다면 2월 10일 날, 2월 17일 날 40만큼 환급이 됐다, 반품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40에 대해서 언제 날짜로? 사유 발생일 2월 17일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라. 계약의 해지가 있다면 계약 해지 일자로, 가액의 증감이 있다면 증감이 발생한 날짜로 해당 사유 발생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수정생명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나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서 그냥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세액은 배웠으니 우리가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액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지 않을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큰 틀을 보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내가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에서 물건을 샀을 때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 인해 내가 부담한 세금이 있으면 그건 까줄게. 그러면 네가 판매한 세금에 대해서 구매할 때 부담한 세금 까고 나머지만 납부해 라는 거예요. 큰 틀은. 그래서 이 내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실게요. 151페이지, 151페이지. 자, 151페이지에 우선 위에 배웠던 거 세율 보시면 10% 또는 0%가 있네. 이제 아시겠죠? 10%는 일반 과세자, 0%는 누구? 영세율 사업자. 되셨죠? 0%의 세율이 있다라는 거, 의미 있는 0이라는 거예요. 151페이지 하단 매입세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내가 판매하기 위해 구매한,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 수입과 관련된 부가세는 공제를 해줄게 라는 거예요. 일반 원칙이에요. 그러나 원칙은 네가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용역, 수입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해 줄 건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어떤 것이 있냐? 152페이지 매입세액 불공제.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 징수 당한 매입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즉 내가 물건 구매하면서 나 부가세 너한테 줬잖아. 그럼 이거 나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까줘. 이게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것들은 매입세 공제 안 해줄 거야. 과세관청에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 말 좀 잘 들어.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내 말 잘 들어. 또는 불이익을 줄 거다. 어떤 것이 있냐? 동그라미 1. 세금 계산서 미수치 불명분 매입세액. 야, 네가 물건 사면서 부가세 냈으면 그거 관련된 증빙 가지고 와. 없어? 그러면 공제 안 해줄 거야. 그 증빙이 뭐냐? 세금 계산서예요. 해서 물건은 산 사람도 얘를 신고해서 물건을 공급한 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크로스 체킹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해서 야, 공급받는 자, 너 세금계산서 매입세 공제 받고 싶으면 세금계산서 받아. 누구한테? 공급자에게. 그렇다면 공급자의 매출은 드러나겠죠. 그럼 과세관청은 세금 과세할 명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명목이. 너 이거 물건 팔았는데 왜 신고 안 했어? 라고 따질 수가 있다는 거지. 누구 때문에? 공급받는 자 때문에. 해서 상호간의 크로스 체크를 위해 매입받는 자도 세금계산서 수취해라. 안 하면 혜택 안 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미수치했다면 공제 안 해줄게. 두 번째,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합계표 제출해. 네가 이 사람한테 얼마 샀다라고 합계 내서 과세관청이 제출해. 안 해? 그렇다면 매입세 공제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는 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세금계산서 안 받았어? 안 해줘. 받았다 하더라도 합계표 제출 안 했으면 너 공제 안 해줄게. 3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이건 당연하겠지. 우리 사업과 관련이 없어.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제 이거는 예를 듣는 거예요. 탈세의 목적으로 우리 집에서 사용할 냉장고나 비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사업자로 받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사업과 관련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차피 내는 부가세 개인이라면 공제 못 받으니까 꼼수를 쓴 거지. 이 사업자가 꼼수를 쓰는 거예요. 야, 이거 부가세 나 집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를 사는데 이거 우리 사업자로 세금계산 끊어줘 라고 한다면 증빙은 받았겠지.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그리고 합격표도 제출해. 그런데 이거 사업과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 증빙이 있고 합격표 제출했다 하더라도 너 사업이랑 직접 관련이 없는 거. 니네 집에서 쓰는 건데 왜 세금계산서 받아? 그러니 이거 공제 안 해줄 거야. 당연히 합당하겠죠. 탈세니까 이거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는 거니까 해주면 안 되겠죠. 4번 영업용이 아닌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 영업용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운영 목적으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산다면 관련된 매입세 공제 안 해줄게. 이 소형 승용차의 조건은 뭐냐? 1000cc 이하이거나 8인승 이상이면 소형 승용차로 볼 거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매입세 공제 안 해줄게. 1000cc 이하 경차? 그래, 그건 인정해 줄게. 우리나라에서 경차 활성화를 위해 1000cc 이하 너 자동차 산다면 그건 인정해 줄 거야. 또는 8인승 이상을 사업과 관련해서 쓴다면, 사용했다면 그것도 인정해 줄게. 이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된다면 너 다 비영업용으로 봐서 공제 안 해줄 거야.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에요. 유지도 관련이 됐다. 만약에 내가 차에 기름을 넣는다라고 친다면 우리 회사에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와 관련된 차량 유지비, 기름값 등 공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얘와 관련된 유지비, 주유비 등 당연히 공제 안 해줄 거야. 5번 접대성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 안 해줄 거야. 당연하겠지. 과세관청은 접대성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접대성 지출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접대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매입세액 불공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접대비는 한도를 두고 있어요. 세법에서는 어느 정도 한도를 두고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세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접대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매입세액 불공제와 접대비 한도를 두고 있어서 전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6번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은 매출에 대해서도 면제해 주기 때문에 매입에 대해서도 너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줄 거야. 배웠죠?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분 면세 제도라고 배웠잖아요. 영세율과 달리. 자, 7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의 공급도 과세가 되지 않으니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를 좋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 안 해줄 거야. 8번은 약간 별표 하나. 뭐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들어간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줄게. 원칙. 자, 원칙 1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 너 사업자 등록하기 전부터 발생된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제 안 해줄 거야. 그러나 밑줄. 단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면 너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해서 그 기간 거 인정해 줄게. 자, 원칙은 사업자 등록 신청 이전의 것은 공제를 안 해준다. 이게 너 사업자와 관련된 건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니까 사업자 등록 이전 거는 인정 안 해줄 거야. 그런데 네가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이 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에 바로 해야겠지. 근데 정신이 없어서 못한 거야. 해서 우리가 사업 개시를 2월 1일 날 했다. 2월 1일 사업 개시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 못 하다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7월 20일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면 야 이때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면 그래 너 사업 개시 공급시키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인정해 줄게. 혜택을 주는 거죠. 너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원래 안 해주는 건데 그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6월 30일 이후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래 그전 거 다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요 20일 기억해 주시고 언제부터인지 공부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여기서는 7월 20일까지겠지.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한다면 사업 개시일까지가 아니라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예요. 과세기간 기산일. 만약 사업 개시했으면 2월 1일이 되겠지. 1월 1일이 아니라 과세기간의 기산일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되겠지. 그럼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인정을 해줄게. 앞에 말씀드렸던 요 부분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수정드려요. 과세기간 기산일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거 매입세 공제 인정해 줄게. 자, 152페이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매출에 대해서. 내가 신문사야. 신문사인데 신문사는 일반 기사 수입과 광고 수입이 같이 발생되는 사람이에요. 사업자예요. 그러면 신문은 면세였죠. 그런데 광고 수입은 과세였단 말이야. 신문 용역은 면세인데 광고 수입은 과세란 말이에요. 해서 우리가 신문사 일을 하기 위해 신문사와 광고 일을 같이 하기 위해 차 한 대를 샀어. 8인승 넘어가는 거를. 그래서 쓰다가 팔았단 말이지. 면세와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인데 자동차를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 면세 부분에 대해서 과세할 필요가 없겠죠. 같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팔았는데 면세 부분 30%, 과세 부분 70%, 과세 우리 매출이 면세가 30%고 과세가 70%야. 그러면 이거 팔 때 과세 부분에서 사용한 부분만 매출세액 과세해야겠지. 왜? 면세 사업자는 매출 매입 면제해 주는 거니까.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둘 다 면제해 주는 거니까 과세 부분에 대한 판매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자 해서 이 금액의 70%만 과세를 하겠다라고 배웠었죠. 그럼 반대로 이제 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샀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신문사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샀다라고 한다면 이 건물가액 11억이다 라고 친다면 11억이다 해서 10억 부가세 1억 주고 우리가 건물을 샀어 라고 한다면 1억 전부 다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우리는 면세와 과세를
같이 사용하기 위해 이 건물을 구매를 했고 총틀어 1억이라는 부가세를 냈다. 하지만 이 1억 중에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 공제 못 해주니 과세 부분만 골라내야겠죠. 이게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이야. 자, 보시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만약에 구매한 제품이 이건 무조건 면세랑만 쓸 거야, 면세에만 쓸 거야, 이거는 무조건 과세에만 쓸 거야, 이렇게 귀속이 확실하다면 그 귀속대로 과세에 쓸 거면 매입세 공제해주고 면세 쓸 거면 매입세 공제 안 해주니까 안 해주고 될 텐데, 공통 매입세액 중에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통 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적용해서 안분해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는 면세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야, 얘는 과세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해당 구분대로 귀속을 시켜주면 되겠지만, 이거 건물 공통으로 쓸 거야 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 이거 안분하자라는 거예요. 면세와 과세 비율로.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 할 거냐? 원칙, 지금 우리는 어디 배우고 있다? 매입세액 불공제 배울 거예요. 불공제. 공제하지 않는 세액을 구분하자라는 거니까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해야겠죠. 해서 공통 매입세액, 여기서 부가세 우리 총 11억인데 부가세 1억 주고 샀죠. 1억 주고 샀는데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대비 면세 공급가액이 얼마냐? 만약에 면세 공급가액이 30이고 과세 공급가액이 70이다라고 한다면 총 공급가액 100 중에 면세 공급가액 부분 30만큼은 공제하지 않을 거야. 자, 면세 동그라미요. 분자의 항목이 과세가 아니라 면세,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이에요. 해당 과세 기간. 우리 공통 사용자와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였어요. 직전 연도. 그러나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을 원칙은 해당 과세 기간이라는 거.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있는데 이 건물을 2월 1일 날 했다. 2월 1일 날 구매를 했다라고 친다면 얘 언제 안분할 수 있겠어요? 해당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은 언제 확정이 돼? 그렇죠? 과세 기간 종료일 날 확정이 되겠지. 해서 이 구매한 거 과세 기간 종료일로 이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해당 과세 기간에. 이게 명확하겠죠. 너 이거 그래 했다 쳐. 그러면 내가 지켜볼 거야. 과세 기간 동안 지켜보고 매출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면세 매출, 과세 매출 각각 집계해서 그 기준대로 안분할 거야. 합리적이겠죠. 실제 사용 금액, 사용 비율로 안분하는 거니까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된 공급가액 비율로 해서 분자 면세라는 것까지. 그렇다면 1억 중에 30%인 3천만 원이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니까 얘 불공제겠지. 불공제. 야, 네가 물건 사면서 구입한 세금은 1억인데 부담한 세금은 1억인데 이 중에 3천만 원은 면세 사업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거 불공제할 거야. 결과적으로 7천만 과세 매입세 공제해 줄 거야 라고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그러나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둘 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으로 하겠다. 동그라미 1 총 매입가액, 동그라미 2 총 예정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동그라미 3 예정 면적 사용 면적에 대해서 예정 사용 면적, 예정 공급가액. 첫 번째는
다른 총 매입가액 중에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우리 총 매입가액이 있는데 이 건물 말고 이제 면세로 구분이 확실한 것, 과세로 구분이 확실한 것 해서 이 비율대로 다른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을 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올해 나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이 정도야,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이 정도야 라고 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비율이 안분이 되니 그걸로 안분해보자.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 나 이거 사서 이만큼은 과세로 쓸 거야, 이만큼은 면세로 쓸 거야 예정 한다면 그 비율로. 마지막으로, 나 이거 건물 이외에 기기장치라 하더라도 나 이거 이만큼 면적은 과세로 쓸 거야, 이 면적은 면세로 쓸 거야 예상하는 게 있을 테니 그 비율대로 해라. 순서예요. 1, 2, 3번. 1번이 없으면 2번, 2번이 없으면 3번으로. 다만 밑줄 별표.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 사용 면적 구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적 1순위로 해라. 해서 건물이나 구축물이면서 사용 면적이 확실시 되는 것들은 면적 비율을 제일 먼저 안분해라라는 거예요. 건물이라면 건물 중에 1층부터 2층은 면세로 쓸 거야, 3층부터 10층까지는 과세로 쓸 거야 하면 이 면적 비율로 안분 먼저 해라. 건물이나 구축물인 경우에는. 되셨죠? 우리 계속 면세와 관련된 부분, 즉 불공제에 얼마나 할지 보고 있었어요. 안분하는 목적이 그렇지만 야 이거 면세비율이 너무 작고 그러니 어느 정도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안분하지 마, 귀찮잖아. 우리 매출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공통사용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야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뭐하러 안분해, 그냥 다 과세로 봐. 어찌 보면 부당하다고 말씀드렸죠. 과세니까 안분하면 면세 비율만큼 내가 세금을 안 내야 하는데 야 너 그거 얼마 안 되니까 다 과세로 봐, 나 과세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매입할 때 혜택을 주는 거야. 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생략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이건 반대로 혜택을 주는 거죠. 야 너 이거 면세 부분도 있는 거 알아. 그렇지만 좀 미비하니까 다 공제해 줄게. 매출에서 면세 부분 미비했으면 다 과세했으니까 반대로 매입에 대해서는 다 매입세 공제해 줄게. 면세 비율 있는 거 알아. 그래도 해줄 거야. 어떤 요건? 동그라미 1.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거고 5% 동그라미.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라면 그래 그거 다 그냥 매입세 공제해 줄게. 다만 공통 매입세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 좀 크니까 그땐 계산해 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동그라미 2.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야 5만 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뭘 안분해, 다 과세로 봐줄게. 되셨죠?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공통 사용한 재화. 신규 사업자, 너 신규 사업자니까 이때 안분 생략해. 혜택 주는 거죠. 신규 사업자니까 정신도 없는데 안분 계산 생략해 라는 거.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공통 사용 재화인 경우 뭐냐? 자, 신규 사업자 내가 2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어. 그래서 6월 30일 있다. 이때 개시해서 2월 3일 날 건물을 샀는데 변심이 돼서 5월 1일 날 물건을 공급해서 공통 사용 재화를 이때 매입을 했으나 같은 과세 기간에 다시 팔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 안분 생략해 라는 거예요.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공통 사용 재화인 경우.
샀다가 다시 그 과세 기간에 짧은 과세 기간에 팔았으니 그거 생략해. 자, 우리 납부세액 계산의 암분 계산 배제 153페이지까지 했고, 다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의제 매입세 공제란 뭐냐? 의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주와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의제, 간주, 실제 그것은 아니나 실제 그것으로 보겠다. 간주 공급, 공급은 실제 공급은 아니나 공급으로 보겠다. 임대료, 간주 임대료, 임대료는 아니나 임대료로 보겠다. 의제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아니나 실제 매입세액은 아니나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겠다. 얘는 혜택인 거죠. 어떤 경우냐? 내가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야. 예를 들면 식당,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과세 사업이에요. 그러나 식당에서 밑줄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공헌,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공제율에 따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내가 야채나 미가공 식료품, 면세 물품이죠. 그러면 식당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매입할 때는 부가세를 안 주고 200원에 사와. 얘 부가세 없어. 왜? 농산물이니까 면세 물품이란 말이죠. 그러니 내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 해서 얘 만들어 가지고 매출 일으켜. 만약에 1,000원에 판다, 부가세 포함해서 1,100원에 판다라고 한다면 나는 부가세 100원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 1,100원에 부가세 100원 포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식당을 하면 매출세액은 100원이야. 하지만 매입세액은 우리 이거 200원짜리 물건 사오면서 부가세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그러면 나는 납부세액이 총 100원이란 말이에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나도 동일하게 물건 사서 과세로 파는 건데 물건 사온 것이 면세 물품이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없어 라고 한다면 면세에 대해서 역진성 완화를 위해 제도를 만들었으나 100%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좀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면세사업자는 결국 부가세 역지성 완화,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란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산 사람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줬으면 그 물건을 산 사람도 어느 정도 혜택을 봐라라고 만든 게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실제 네가 물건을 사면서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세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줄게 라고 해서 이 200원 구입하면서 부가세 공제 못 받았지만 일정 비율만큼 공제율, 적게는 102분의 2, 많게는 109분의 9 만큼은 그래 매입세 공제해 줄게 해서 200원 중에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다라고 친다면 106분의 6만큼은 매입세 공제해 줄게 해서 얼마 해서 납부세액이 줄어들겠죠. 이만큼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공제율은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 공제율까지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시험 실무에서는 우리 시험은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인 사업자 2개만 있으니 2개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론 문제에서 가끔 의제 매입세 공제율을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해주세요. 일반 업종은 102분의 2, 음식점이라면 명확하게 농산물 사서 만드는 게 있으니까 좀 더 해줄게. 법인 사업자는 106분의 6, 개인 사업자는 108분의 8, 과세 표준 2억 이하. 개인 사업자 중에 매출 더 작구나, 너는 매출도 작으니까 공제 더 해줄게.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인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작다면 그래 109분의 9까지 해줄게. 그리고 나머지는 104분의 4.
요 공제율만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큰 틀은 이해되셨죠? 면세 농산물 해서 얘는 계산서 금액인 거예요. 계산서. 면세 농산물 계산서 금액이 있다면 어느 정도 공제해 줄게. 네가 이 업종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공제율만큼. 자,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 그렇다면 매입세 공제를 100% 해주냐? 네가 매입한 농산물 등 있다 하더라도 100% 안 해줄 거야. 어느 정도 한도를 둘 게 있는데 한도는 그냥 한도가 있구나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 사업자는 과세 표준의 35%, 개인 사업자는 해당 매출 금액 대비 매출이 작으면 60%까지, 어느 정도면 50%, 어느 정도면 45%까지 한도가 있구나.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한도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 어떻게 보는지 실무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책 154페이지 의제맵세 공제 한도까지 배웠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대손세 공제도 우리 실무 문제에서, 이론 문제는 좀 중요하지는 않은데 실무 문제에서 중요성이 좀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